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제주도가 후속 조치인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평가 과정에서도 심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획 발표 후 10년 가까이 찬반 논란이 이어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 사업 예정 부지에 지하수를 만드는 숨골이 153곳 발견됐고 클럽 커칭이 발견돼 지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또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이 철새 도래지인 만큼 항공기 노선과 겹쳐 교류와의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위험성을 극히 낮게 평가하면서 전문기관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부실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역 주민과 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러한 절차랄지 쟁점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떤 부분을 검증을 할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누구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녹음과 녹화로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심의 과정을 투명히 국민에게 공개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들이 방청할 수도 있고 또는 자세한 회의록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제주도가 공청회를 주관하고 주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진입을 막을 경우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민원 때문에 강제 처분이 쉽지 않았는데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 모퉁이에 세워진 차량 강제 처분하기 바람. 강제 처분하기 바람. 소방관이 강제 처분 통지서를 남긴 후 소방차와 차량을 연결해 다른 곳으로 견인합니다. 불이 난 전기차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소화전 앞에도 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차량의 유리창을 망치로 부순 뒤 신속하게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하는 훈련 현장입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면 호수를 다 연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소방관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도 좀 심한 편이고 화재 현장에서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처럼 소방차가 긴급 출동한 현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차량을 파손해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강제 처분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실제로 강제 처분이 시행된 적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고 제주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차 긴급 출동 현장에서 강제 처분에 나서는 한편 피해 보상 처리 등에 대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3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의 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추계에 따르면 당초 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4조 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1,2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감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1%로 전달보다 0.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관련 집계가 이루어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0.4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1.15%로 전달보다 0.31%포인트 올라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가계 대출 연체율이 0.9%로 역대 최고치인 0.97%에 근접했습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더운 가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서귀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 지역과 중산 간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는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라산에는 내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일요일 오전에 한라산 등반 계획하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23도, 서부 지역 22도, 산간 지역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남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 29도, 북부 동부 지역 2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내일 오후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에는 비가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화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내일 연북로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벽 6시부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사가 진행되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영화관까지 2km 거리의 왕복 6차선이 새벽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차량 통제 구간 안에 있는 버스 정류소 12곳이 임시 폐쇄되고 270번과 320번 등 8개 노선 버스는 우회 경로로 운행합니다. 한편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3천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내일 열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게 제주도가 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며 제주도 선관위에 엄밀한 유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참가하는 행사인데 공무원들에게만 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림해상풍력발전이 허가 조건을 어겨 공사한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한림해상풍력발전이 해저 송전선로를 감싸서 보호하는 보호공 무게를 16만 8천 톤으로 허가받았지만 절반도 안 되는 6만 톤가량만 설치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며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한림해상풍력은 뒤늦게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제주시는 원상 회복 명령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후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6회 제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에 이어 안전 골든벨 OX 퀴즈와 소방밴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